I really appreciate CJ Wiki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Korean version of Joy of Vex. Thank you very much.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조이 오브 엑스 15일차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쭉 봐오셨다면 진심으로 응원의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조이 오브 엑스가 끝이 납니다. 막상 TWA와 함께 해보니 해볼만 한 거였구나 하는 마음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15일차와 16일차, 17일차에서는 카피 투 포인트 노드를 다뤄보면서 우리가 지금껏 만져왔던 정보들을 어떻게 새롭게 이용해 볼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15일차, 16일차 수업을 듣게 되신다면 모션 그래픽적인 아이디어가 여러 방면으로 떠오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은 15일차, 16일차, 17일차에서 제가 무리 없이 강의를 하기 위해 카피 투 포인트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꺼내겠습니다. 들어와지고 박스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점을 4개 만들어줄 건데요. 자, 1, 0,1에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녀석은 1, 0, 마이너스 1에 만들어주겠습니다. 복사하시고,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에 만들어줄 거고요. 복사해주고, 이 녀석은 자, 마이너스 1, 0, 1에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머지로 묶어서 같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포인트가 생성되면 됩니다. 포인트 넘버 보시면 0, 1, 2, 3 이와 같이 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카피 투 포인트 한번 꺼내볼 건데요. 카피 투 포인트. 자, 연결을 해줄 건데 우선은 박스 이 녀석을 첫 번째 인풋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어떤 점에 복사할지에 대한 정보를 두 번째 인풋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점에 물체를 붙일 때 이와 같이 카피 투 포인트를 이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자, 카피 투 포인트의 이 부분에 변형을 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자, 오늘은 이곳에 있는 정보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잠깐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보시면 자, attributes from target이라고 되어 있고 총 3가지 항목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불러올지, 어떻게 복사해줄지, 어떻게 더해줄지에 대한 정보가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카피 투 포인트를 활용하신다면 아, 정보가 이렇게 옮겨오는 거구나,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 시작해 볼게요. 정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박스와 점의 몇 가지 어트리뷰트를 줘볼게요. 우선 어트리뷰트 랭글 꺼내주고 박스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CD는 0, 1, 0. 자, 그럼 박스의 색깔이 어떻게 나올까요? 녹색이 나오겠죠? 자, 좋습니다. 잠시 카피 투 포인트 끊어둘게요. 그리고 점에다가도 어트리뷰트 랭글을 달아줄게요. 어트리뷰트 랭글. 자, 이 점은 어트리뷰트 CD는 1, 1, 흰색이죠. 그리고 어트리뷰트 랭글. 이 점은 어트리뷰트 CD는 1, 0, 빨간색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랭글. 자, 이 녀석은 어트리뷰트 CD는 0, 1, 0. 그리고 이 녀석도 어트리뷰트 랭글. 이 녀석은 어트리뷰트 CD는 0, 1. 자, 점들의 결과를 보시면 흰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카피 투 포인트에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박스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인풋에 넣고 점에 대한 정보를 두 번째 인풋에 넣으면 어떤 색깔의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주어진 기본 박스는 녹색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박스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점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물론 지금까지의 작업 경험에 의해 흰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박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고요. 아예 가늠이 안 가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이 색과 동일한 박스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이 색의 박스를 얻게 된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 녹색의 정보 0, 1, 0 이 정보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게 되는 걸까요? 자, 카피 투 포인트를 새로 하나 꺼내볼게요. 자, 카피 투 포인트. 이 카피 투 포인트에서는 자, 이 부분의 내용을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박스와
이 점들을 연결해 줄게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밑에 어떤 정보가 쓰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방금처럼 타겟으로부터의 어치비봇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데요. 카피 투 포인트에서 어치비봇 프롬 타겟에 항목을 늘려주게 되면 몇 가지 방식으로 복사의 물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박스와 이 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CD 값을 입력해놓고 이곳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 점들에서 CD 값을 이용하겠다고 써볼게요. C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attribute CD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CD 이런 식으로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CD 쓰시고 다른 attribute도 쓰고 싶다면 띄어쓰기 하시고 예를 들어서 normal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CD 값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카피잉으로 되어 있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카피 투 포인트의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곳에서 카피잉이 의미하는 건 대체하여 붙여 넣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박스라는 결과에 CD라는 3개 정보가 있다면 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CD 값을 다 대체해서 붙여 넣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줬던 박스를 포인트에 붙이게 될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박스가 CD 값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간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CD의 정보를 자, 각각의 박스에 모두 넣어주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시나요? 결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박스가 원래 녹색을 가지고 있던 것도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 값에 따라 대체해서 값을 붙여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카피잉 기억해주세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포인트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골라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nothing 눌러볼 건데요. 자, nothing 있는 그대로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굳이 attribute CD에 대해서 nothing으로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CD에 대해서는 어떠한 작동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원본 박스가 가지고 있는 색깔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곳 박스가 파란색이었다면 자, 파란색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셨나요? 자, 이번에는 적용 방식의 멀티플라잉을 한번 선택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피잉이나 nothing 때와는 달리 구체적인 값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본 박스의 색깔은 1, 0,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준 포인트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CD 값은 1,1,1 이 녀석은 1,0,0 이 녀석은 0,1,0 이 녀석은 0,0,1입니다. 자, 이때 카피 투 포인트에서 멀티플라잉을 선택한다면 자, 원본 박스가 가지고 있는 이 값에 자, 우리가 대응시켜줄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CD 값을 곱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각각 한번 곱해볼게요. 자, 이 녀석끼리 곱한다면 자, 0, 0, 0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1, 0, 0 자, 이 녀석과 이 녀석 그렇다면 0, 0, 1 이 녀석과 이 녀석 1, 0, 1 자, 그러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자, 이 녀석은 현재와 동일한 색깔이 나올 거고요. 이 녀석은 빨간색의 결과가 나올 거고 이 녀석은 검정색, 이 녀석은 파란색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결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대했던 자, 원본 색과 동일한 결과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의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멀티플라잉이 이해가 가시나요? 있는 그대로 벡터면 벡터대로 곱해주게 될 거고요. 자, 만약에 플롯에 대한 어트리뷰트이 각각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부분은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에 어트리뷰트 플롯 어트리뷰트 K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녀석은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각각의 포인트에 넣어줄게요. 얘는 1, 얘는 2, 얘는 3, 얘는 4.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포인트의 결과에서 자, 이 포인트의 결과에서 K라는 플롯 어트리뷰트 1, 2, 3, 4를 가지고 있고 박스에
K라는 어트리뷰트 3이 있습니다. 자, 카피 투 포인트의 멀티플라잉의 결과로서 K 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직 K 값을 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박스에서 만들어준 K의 정보가 3으로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K를 써주게 된다면 자, 1, 2, 3, 4가 곱해지게 될 거예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 6, 9, 12 이와 같이 숫자가 잘 곱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이해가 가시나요? 좋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멀티플라잉을 하면서 숫자로 직접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더해주는 방식인 애딩과 빼주는 방식인 서브트랙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스가 가지고 있는 원본 색깔이 1,0,1이고 이 녀석은 1,1,1, 이 녀석 1,0,0, 이 녀석 0,1,0, 이 녀석 0,0,1이기 때문에 자, 더해진다면 자, 더해볼게요. 1, 1, 1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은 2, 0, 1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은 2, 1, 2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은 1, 0, 2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흰색, 이 녀석은 이것보다 조금 더 빨간색, 이 녀석은 흰색이 섞인 이와 비슷한 색, 그리고 이 녀석은 이 녀석보다 조금 더 파란색이 될 거예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애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흰색 나왔고요. 자, 조금 더 핑크색이 도는 색. 자, 흰색을 기준으로 해서 핑크색이 섞인 색. 자, 이 색에서 조금 더 파란빛이 도는 색깔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브트랙팅 같은 경우에는 K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가 원래 가지고 있는 K 값은 3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부터 1, 2, 3, 4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결과로서 2를 얻을 거고요. 이 녀석은 1을 얻을 거고, 이 녀석은 0,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서브트랙팅으로 바꿔서 한번 K 값의 결과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고요. 1, 0, 마이너스 1. 자,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카피잉은 뭔가요?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 녀석에게 대체해서 붙여 넣어주는 겁니다. 자, 박스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이 가지고 있는 속성값을 대체해서 붙여 넣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nothing.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는 겁니다. 멀티플라잉. 값을 곱해주는 거로서 벡터면 벡터끼리의 연산이 될 거고요. 플롯이면 플롯끼리의 연산이 될 거예요. 자, 애딩. 그야말로 더해주는 겁니다. 기준은 우리가 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박스가 기준이 될 거고요. 박스를 기준으로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더해줄 거예요. 그리고 서브트랙팅. 이 녀석은 박스가 가지고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가진 어트리뷰트의 값을 빼주게 될 거예요. 자,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이제 새로운 카피 투 포인트 꺼내서 과연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피 투 포인트. 자, 연결해주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굉장히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좀 불편하게 써 있습니다. 자, 별표 표시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은 표시들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곳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내용은 노멀, velocity, transfor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스케일, P스케일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어떠한 카피잉의 결과로서 자, 계산이 되게 될 거예요. 자, 멀티플라잉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 이제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겠죠. 알파 값은 멀티플라잉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속도에 대한 V 값은 더해지는 것으로서 계산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얘는 뭘 의미하고 얘는 뭘 의미할까요? 자, 바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면을 좀 다시 줄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새로운 카피 투 포인트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투 포인트. 자, 이 녀석은 색깔을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의 attributes from target은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줄게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와 같이 생긴 별표는 모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긴 표시는 낫을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로 우리가 attribute TWA도 있고 attribute K도 있고 attribute CD도 있고 attribute normal, attribute T, attribute S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attribute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스는 여기에서 단지 attribute K와 attribute CD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박스가 카피 투 포인트의 첫 번째 인풋, 자 이와 같이 많은 attribute를 가진 포인트가 두 번째 인풋에 들어온다면 이곳에 별표가 쓰였을 때, 자 이쪽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자 포함되지 않았던 이와 같은 내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곳의 내용이 모두 카피잉의 방식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밑에 attribute 랭크를 달아주겠습니다. 자 attribute float attribute A는 1, float attribute B는 2, float attribute C는 3. 자 벡터 attribute KK는 1, 0,2, 벡터 attribute AA는 2, 3,4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박스를 첫 번째 인풋에 그리고 포인트의 정보를 두 번째 인풋에 넣어볼게요. 자 지금은 이곳에 어떠한 정보도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때는 자 박스가 가지고 있는 CD 정보와 K 정보만 결과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카피잉을 선택해 두시고 이곳에 별을 쳐준다면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곳에서 만들어준 A, B, C에 대한 정보, 자 A, B, C에 대한 정보가 생성이 되었고요. 자 벡터 AA 잘 생성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벡터 KK도 잘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이곳에 자 제가 이 표시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not이라고 했죠. 자 재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를 써준다면 자 보셨나요? 이곳에 A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A에 대한 정보를 한번 빼볼까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빠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자 만약에 표기를 함에 있어서 약간 불안함이 있다면 컴마를 찍으셔도 좋아요. 자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컴마 not C 이렇게 써주신다면 자 C가 사라진 게 보이시죠? 자 K도 한번 지워볼까요? 컴마 찍고 not K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모든 attribute를 다 불러올 건데 그 중에서 A 빼고 AA 빼고 C 빼고 K를 빼고 카피잉으로써 포인트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방법을 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attribute를 부르지 않다면 자 B 써주고요, CD 써주고요, 뭐 예를 들어서 K 이런 식으로 써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딱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카피 투 포인트 새롭게 꺼내서 기본 세팅에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명이 아주 무색하게도 자 이 녀석에 자 세 가지 세팅이 있었죠. 맨 위에 카피잉, 하나는 멀티플라잉, 하나는 애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고, 자 이곳에 엄청 많은 내용이 있었고 알파 값 있었고 속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값이 기본 세팅에 있을 거예요. 자 가장 맨 윗줄에 있는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작동할 예정입니다. 조금 예외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특수하게 작용하는 어트리뷰트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7일차에서 좀 더 깊게 배우게 될 예정이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시를 들기 위해서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그리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은 2, 2로 낮춰주시고 사이즈는 1,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저 하나 꺼내서 그리드 밑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dd 노드 하나 꺼내서 그리드와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저 사이에 붙여줄게요. 자 delete geometry but keep the points 눌러주시면 점만 남는 걸 볼 수 있죠.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저에서 이곳에 p 스케일을 쳐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copy to points를 달아줄게요. 자 박스를 점에 복사를 할 겁니다. 자 결과 볼게요. 자 보시면 이와 같이 랜덤한 사이즈로 박스가 복사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글로벌 스케일 값 좀 줄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박스의 유니폼 스케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방금 우리는 이곳에서 p 스케일이라는 값에 변화를 줬어요. 자 이 p 스케일은 마치 유니폼 스케일의
이 값의 변화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박스가 1이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면 P 스케일이 예를 들어 0.1이라면 자, 이처럼 유니폼 스케일이 0.1이 된 것처럼 사이즈가 줄어들 거고요. P 스케일이 2가 된다면 자, 원래 사이즈보다 2배 커진 이와 같은 느낌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P 스케일과 같은 어떤 어트리뷰트는 포인트 어트리뷰트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카피 투 포인트에 의해서 복사가 될 때 자, 박스의 사이즈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종류의 어트리뷰트인데요. 어떤 정보는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줄 예정이고요. 또 어떤 정보는 회전의 정도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예정이랍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어트리뷰트들이 있는데 이런 녀석들을 오리엔트 혹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는 뭐 예를 들어서 attribute K, attribute TWA 이런 녀석들과는 취급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카피 투 포인트에 보시면 자, 이곳에 따로 선택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transform using target point orientations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자, 제가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유리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쪽을 향해서 벽돌이 날라와서 부딪혀서 깨졌어요. 자, 이 녀석은 일로 날아갈 거고 이 녀석은 이쪽으로 날아갈 거고 이 녀석은 이쪽으로 날아갈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로서 자, 유리창이 가지고 있는 두께에 대한 그리고 각각의 모든 포인트를 다 가진 정보로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면 자, 이 녀석 하나, 이 녀석 하나, 이 녀석 하나를 각각의 어떤 포인트의 정보로서 저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물체의 모양은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미리 해둘 거고요. 자, 움직임에 대해서 이 포인트의 움직임으로써 표현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되겠죠. 이때 발생하는 방향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정보를 오리엔테이션의 정보로서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말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이 포인트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정보는 취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작동이 조금 변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을 체크 표시를 하느냐 체크 표시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P스케일과 노말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를 들기 위해 새로운 세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박스 하나 꺼내주시고요. 자, 그리드 하나 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로우와 컬럼은 2로 할게요. 사이즈는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attribute randomize. 자, attribute randomize 전에 점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delete geometry bucket point 해주시고 자, 보시면 색에 대해서 랜덤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시드 값을 바꿔줄게요. 자,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attribute randomize. 자, 이 녀석은 P 스케일 써줄게요. 그리고 attribute randomize. 이 녀석은 노말 해주겠습니다. 자, 노말에 attribute randomize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가리키는 방향이 다 다른 게 보이시죠? 자, 이제 copy to point 써볼게요. copy to point. 자, copy to point에 이곳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어떤 정보들을 불러올지 써줄 거예요. 자, 박스를 연결해 주시고 우선은 자, 색깔까지만 정보를 만들어준 이 녀석의 정보를 복사해볼게요. 자, 붙여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은 이곳에 아무것도 안 쓰여있기 때문에 자, 어떤 변화도 없을 겁니다. 자, 박스가 위치에만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CD를 써주게 되면 색깔의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좋습니다. 이 부분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자, CD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으나 CD를 보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낫을 붙여줌으로써 자, 이곳에 들어오는 어트리뷰트의 내용도 사라질 거예요. 자, 이곳의 내용이 사라지면서 색깔의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 내용 지워주시고요. 자, P스케일까지의 정보가 있는 이 녀석을 카피트 포인트에 연결을 해볼게요. 자, 우선 카피트 포인트에 어떤 정보를 불러올지 써줄게요. C, D를 불러올 거고 P 스케일을 불러올 겁니다.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각각의 상자의 사이즈가 랜덤하게 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를 보시면 CD의 값과 P 스케일의 값이 불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pscale 앞에 이걸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대로는 pscale에 대한 정보가 불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 사이즈에 대해서 원본으로 돌아갈 것 같고, 자, 이곳의 내용이 사라질 거라는 예측이 되죠.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를 불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자, 사이즈에는 변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이유는 이곳에 transform using target point orientations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체크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야 박스가 복사될 때, 자, pscale에 의해서 사이즈가 변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 꺽쇠 표시를 지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이즈가 변할까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이즈 변화 없이 정보만 불러서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더 이상 타겟 포인트 오리엔테이션스를 활용해서 트랜스폼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물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가시나요? 자, 이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pscale의 정보가 지오메트리 스프레시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물체의 사이즈도 변할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내용을 끊어볼게요. 자, 이제는 노멀에 대한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자, CD와 노멀, 포지션, pscale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한번 카피 투 포인트에 넣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써보려고 하냐면요, 별표를 쓰고 필요 없는 정보를 빼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CD에 대해서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pscale도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자, 이곳에 포지션, pscale, 노멀, CD가 있는데 이 모든 어트리뷰트를 부를 거고, 그 중에 CD 값은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pscale 값도 부르지 않겠다 라고 돼서 노멀 값은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카피 투 포인트에 연결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곳에 transform using target point orientation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자의 방향이 노멀의 방향에 따라 이와 같이 각기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체크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면, 자, 어떤가요? pscale에 의해서 사이즈가 랜덤하게 됐던 것조차 효과가 들어가지 않게 될 거고요. 노멀에 의해서 방향이 서로 제각각이었던 것들이, 자, 방향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대신 별표를 쳐서 모든 정보를 부르는데 CD와 pscale만 안 부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노멀에 대한 정보가 이와 같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점이 가지고 있었던 노멀을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박스 밑에 포인트 노멀 달아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녀석이 이 포인트가 이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카피 투 포인트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노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피 투 포인트에서 transform using target point orientations를 선택해 주신다면, 자, 이와 같이 물체의 방향까지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이 녀석을 이용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사실 이 부분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카피 투 포인트의 그냥 느낌 그대로 쓰는 느낌이고요. 자, transform using target point orientations를 활용한다면 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정보들을 활용해서 물체에 복사해 줄 때 방향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뭐 피봇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정의 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제?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설명 드렸다면 조이오백스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조이오백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이오백스 보시면 이곳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자, 타겟 포인트 오리엔테이션스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 특정 정보들, 특정 어트리뷰트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곳에 있는 어트리뷰트들은, 자, 카피가 돼서 복사가 된다면, 자, pscale로서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스케일로서 x, y, g 값으로 조절이 될 수도 있고요, 노멀,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방향에 대한 정보가 될 거고, v, 속도죠, 로테이션, 포지션, 그리고 트랜스, 피봇, 트랜스폼, 이와 같은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조이오백스에서는 이 중에 pscale과 스케일을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어트리뷰트이 아니라 CD 값에 대해서도 조금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조이오백스 본문 같이 보면서요, 코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이오백스의 이 내용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지오메트리 새롭게 만들어주시고요, 박스 만들어주시고, 그리드 만들어주시고, 어치별 랭글 만들어주시고, 카피 투 포인트 만들게요. 자, 이 상태로 이와 같이 연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카피 투 포인트의 결과로 그리드의 모든 점에 박스가 붙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드에서 로우와 컬럼의 값은 11, 1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사이즈는 조금 줄일게요. 0.8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자, 카피 투 포인트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트에 박스가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어치뷰트 P 스케일이라는 값을 이곳의 결과로, 자, 어치뷰트 P 스케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치뷰트 랭글에서 한번 써줘 볼게요. 자, 어치뷰트 P 스케일은 1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곳의 값을 2로 바꿔볼게요. 자, 박스가 커지면서 겹쳐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 이곳이 0.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X, Y, G가 모두 동일한 비율로 절반으로 축소가 됐고요. 자,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값의 채널 펑션을 입혀볼게요. 채널 플롯 P 스케일. 자, 지금 P 스케일 값이 0이기 때문에, 자, 배율이 0이라면 사라지겠죠. 그런데 값을 올려준다면, 자, 이와 같이 박스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이 밑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모든 포인트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D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D 값을 어트리뷰트 P 스케일에 넣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에 복사되는 박스는 사이즈가 클 거고요.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은 사이즈가 작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어치뷰트 랭글 지우고 새롭게 어치뷰트 랭글 꺼내주겠습니다. 자, 식을 써볼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에 대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D로 저장을 해줄게요. 랭스 펑션 어치뷰트 P. 자, 지금 구해진 이 D 값을 어치뷰트 P 스케일은 D라고 해볼게요. 자, P 스케일에 D 값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값은 7.07이고요. 가장 작은 값은 0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카피 투 포인트의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멀리에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큰 박스가 생성이 됐고, 자,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박스가 작아서 이와 같이 겹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D 값에 변형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D를 fit 펑션으로 범위를 조절해 줄 수도 있겠죠. 자, fit 펑션 D에 대해서 변화를 줄 건데, 자, 최소값은 0인 걸 알고 있고 최대값을 아까 7. 얼마인 걸 봤죠? 8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램프 해준 값을 0.2와 0.8 사이의 값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가운데는 D값이 fit 펑션에 의해 0.2로 픽스가 되어 있고, 자,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이와 같은 형태를 만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이해가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온 P 스케일이 카피 투 포인트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P 스케일이 있죠, 이곳에. 그런데 카피 투 포인트에 가보시면, 자, P 스케일에 대한 정보가 어트리뷰트에는 들어오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apply to point by copying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자,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오는 모든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자, P 스케일은 받지 않겠다라고 써놨어요. 그럼에도 적용이 되어 있죠, P 스케일이. 자, 어트리뷰트로 들어오지 않은 것 뿐인 거고, 이곳에 transform using target point orientations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P 스케일에 의해 사이즈가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제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만들어준 P 스케일은 이곳에서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볼까요? 자, 이 부분을 지워주더라도 P 스케일이 들어오지만 transform using target point orientations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이즈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자, 이제 다시 여기에 원래 내용 넣어줄게요. not P 스케일. 자, 좋습니다. 카피 투 포인트를 이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에 있는 이 식을 써서 뭔가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식의 내용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전 이 코드를 읽고 쓰는 과정이 영어 독해와 영어 작문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D와 T라는 플롯 변수가 있고요. T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꾸며주는 내용입니다. 지워둘게요. 그리고 D에 대해서 랭스 펑션으로 정의를 내려줄 거예요. 방금 했던 것처럼 모든 포인트에 대한 원점으로부터의 길이가 D값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D값도 곱해짐으로써 꾸며줄 거예요. 자, 프리퀀시 곱해주는 이 부분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d는 앞으로 d 더하기 t다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더해준 거죠. 자, 이때 여기서 얻은 d 값을 사인 펑션에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파형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우리는 사인 d의 값이 최소값으로는 마이너스 1, 최대값으로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b 펑션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해주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얻게 된 d가 p 스케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p 스케일에 d를 넣는 게 아니라 attribute p.y는 d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의 결과로 뭘 얻게 될까요? 자, 우선 이 부분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 자, 카피 투 포인트에 박스를 넣고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attribute 랭글 하나 새로 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식을 써볼 건데요. 자, float d라는 녀석과 t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t는 attribute time이고요. d는 length 펑션 attribute p입니다. 이때 d는 앞으로 d 더하기 t가 될 거예요. 여기서 얻은 d는 앞으로 sin 펑션 d가 될 겁니다. 그리고 d는 b 펑션 d, 마이너스 1, 1인데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클램핑을 한 거죠.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 0.2, 0.8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얻은 d값을 attribute p.y는 d라고 해볼게요. 자, 한번 그리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보시면 물결 파형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자, 만약에 p 펑션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결과로 뭐가 나오고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타임에 대한 스피드를 곱해줄 거고 d에 대해서 프리퀀시를 바꿔주고요. 자, 플레이에서 이 상태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와 같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타임에 대해서 자, 곱하기 4 해볼게요. 그럼 빠르게 움직일 거고 t를 더하기 전에 d 값에 d는 앞으로 d 곱하기 2라고 한다면 간격이 줄어들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p 펑션을 활용해 준다면 높이를 조절해 줄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서 얻은 이 값의 정보를 이제 박스에 p 스케일로 한번 넣어볼게요. attribute p 스케일은 d입니다. 자, 이제 연결해 볼게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보시면 원이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효과가 나오고 있죠. 이곳을 마이너스로 바꿔볼게요. 자, 바깥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그리드 상에서의 결과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드 상에서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정보를 가공해준 d값이 attribute p.y의 높이값으로서 활용이 되니까 그리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p 스케일로 이용을 해주고 이 값이 복사가 될 박스의 크기 값으로 조절이 된다면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우리가 만들어준 d 값을 활용해서 색깔의 정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자, 이곳을 0과 1로 바꿔주겠습니다. 0.1로 할게요, 여기는. 자, 이 상태에서 attribute cd는 set 펑션 d, 0,1-d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카피 투 포인트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결과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데 파란색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이곳에 곱하기 3 뭐 이런 거 써줘도 되겠죠? 자, 이해가 가시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벡터와 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벡터의 값을 설정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이 안에는 attribute이라든지 변수의 값을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용했던 게 뭐죠? 바로 set 펑션이에요. 자, 이 내용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용해 볼 것은
자, 조금 전에는 P 스케일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마치 유니폼 스케일의 값을 변화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자, 어트리뷰트 스케일은 벡터의 값입니다. 그래서 x, y, g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 값은 우리가 원한다면 셋 펑션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자, 간단하게 P 스케일과 스케일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바로 또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지오메트리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러버 토이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을 만들어줄 건데 점을 두 개만 만들어줄게요. 하나는 0,0,0, 나머지 하나는 3,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치뷰트 랭글 두 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머지로 이 녀석들을 묶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카피 투 포인트 해서 러버 토이를 점 두 개에 복사해줄 예정이에요. 자, 한번 쭉 연결해볼게요. 러버 토이를 카피 투 포인트에 첫 번째 인풋에 넣어주고요. 자, 점에 대한 정보를 어치뷰트 랭글로 가공을 각각 해줄 거고, 자, 묶어줄 거고요. 이 점의 정보를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이 러버 토이가 두 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P 스케일을 활용해서 각각 다른 P 스케일을 줘볼게요. 자, 이 녀석에는 어트리뷰트 P 스케일은 0.5라고 써주고요. 이 녀석은 어트리뷰트 P 스케일은 2라고 써줄게요. 자, 결과를 보시면, 자, 이 녀석은 P 스케일이 0.5가 곱해진 거고, 이 녀석은 P 스케일이 2가 곱해진 거예요. 자, 이제 어트리뷰트 스케일을 써볼 거예요. P 스케일이 아닙니다. P 스케일은, 자, 플롯의 정보이기 때문에 숫자값만 가지고 있어도, 자, x, y, g 방향으로 동일하게 확대 축소가 되었었는데요. 스케일은 벡터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 1, 혹은 0.2, 0.8, 0.7 이와 같은 값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0.2, 0.8, 0.7을 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x를 기준으로 0.2만큼 곱해질 거고요. y를 기준으로 0.8, g를 기준으로 0.7만큼 곱해지게 될 거예요. 자, 한번 하나씩 값 입력해 보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치뷰트 랭글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지워줄게요. 자, 첫 번째 어치뷰트 랭글에 있는 값은 이 녀석한테 영향을 줄 겁니다. 카피 투 포인트에 이곳을 보시면 스케일의 값이,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안으로 들어오진 않을 예정이지만 트랜스폼 유징 타겟 포인트 오리엔테이션스가 켜져 있기 때문에 스케일의 값에 따라 물체의 크기가 변하게 될 거예요. 자, 이곳에 스케일 값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어트리뷰트 스케일은 1, 2, 1이다.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녀석에게 스케일 값이 없기 때문에, 자, 얘만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도 써주게 된다면 문제없이 나올 거랍니다. 자, 보시면, 자, 위로 확대된 형태가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1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녀석한테도 스케일 값을 줘볼게요. 어트리뷰트 스케일은 예를 들어서 1, 2, 3.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X축 방향으로는 확대된 게 없죠. 그런데 높이로 2배, G축 방향으로 3배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P 스케일은 뭐라고 했죠? 마치 유니폼 스케일처럼 X, Y, G의 비율이 동일하게 확대 축소를 해줄 수 있고요. 스케일은 X, Y, G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배율을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이제 다시 조이 오브 X의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식과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자, 보시면 플롯, 민, 맥스, d, t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최소값과 최대값은 파라미터로 우리가 불러서 써줄 거고요. t라는 값은 시간에 따라 정의되는 값입니다. 이 뒤에 붙는 이 내용은 꾸며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d는, 자, 그리드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각각의 포인트의 거리가 되겠죠. 이 밑에 있는 채널 프리퀀시, 이 부분도 꾸며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만들어준 t와 d를 더해줌으로써 d를 꾸며줄 건데요. 이 d는 사인 펑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자, 그 값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을 클램핑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만들어준 민, 맥스 값으로 d의 값의 영역을 정해주게 될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해준 d를 활용해서 아까는 어트리뷰트 p 스케일의 값에 넣어줬었는데 이번에는 셋 펑션을 활용했죠. 자, y 값에 d를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준 최소값과 여기서 만들어준 최대값을 활용해서, 자, x와 g에 넣어줄 예정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자, 우리가 직접 이와 같은 식을 쓰는 행위와
이와 같은 식을 읽어 내려가는 행위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이미 쓰여있는 식을 읽고 해석해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직접 쓰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내가 어떤 정보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큰 골격을 만들어주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값들은 먼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값도 먼저 중요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입력이 될 이 set 펑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d에 대해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d와 t를 만들고 싶은데 t는 시간에 대한 녀석이고 d는 기본적으로 거리에 따른 녀석이다. 그리고 d는 앞으로 t에 더해질 건데 d는 sin 펑션에 의해 파형으로 존재할 거다. 그리고 d의 값을 앞으로 fit 펑션에 의해서 조절을 해주겠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식을 먼저 쓴 다음에 비로소 자, 꾸며줄 내용들 중간중간에 껴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 d의 활용을 어떻게 할지 set 펑션으로 정리해서 스케일 값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조이 오브 X에 있는 식들을 공부할 때 자, 위에서 뭔가 꾸며준 게 많아서 위에서 막히면 자, 이 밑을 보지도 못하고 어렵다 포기할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큰 문장의 흐름을 꼭 이해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꾸며진 거네 로 이해하시면 훨씬 내용이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식 한번 우리가 직접 써보도록 하고요. 자, 이 밑에 나올 내용이 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러버 토이를 가지고 어떤 오류가 발생할 예정인지 한번 슬쩍 보여드릴게요. 자, 나와주시고 새로운 지오메트리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박스 하나 만들어주고요. 러버 토이도 하나 꺼내줄게요. 그리고 그리드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드의 사이즈는 자 10, 10으로 해주고 로우와 컬럼은 11, 11로 해줄게요. 그리고 어치뷰트 랭글 하나 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카피 투 포인트. 자, 우선은 이 상태로 박스를 카피 투 포인트에 첫 번째 인풋에 넣어주고요. 그리드도 카피 투 포인트에 두 번째 인풋에 넣어주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정육면체 박스를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피 투 포인트의 결과로 점에 박스가 붙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붙었는지 사실 굳이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서의 작업은 P스케일로 작업했기 때문에 XYG의 방향에 따른 모양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원본 박스의 컬러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확실히 박스가 붙는 방향이 예측한 대로 붙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붙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자, 먼저 박스의 유니폼 스케일 값을 조금 바꿔볼게요. 0.8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원본 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스에 면들을 나눠줄 거고요. 몇 개의 면에만 따로 색깔을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리미티브 넘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켜볼게요. 자, X축 방향으로 1이 있고요. 뚜껑이 5, G축 방향으로 2가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블라스트 노드로 면들을 몇 개만 떼줄게요. 1번이랑 2번, 5번을 떼주겠습니다. 딜리트 넌 셀렉트를 선택하시고 프리미티브 1 써주고요. 연결해준다면 자, X축 방향으로 있었던 이 녀석만 떨어져 나온 거예요. 자, 복사해주시고 이 녀석은 2번이었나요? 네, 좋습니다. 2번. 그리고 이 녀석은 뚜껑 5번 해줄게요. 그리고 블라스트 노드로 자, 프리미티브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1, 2, 5 써주시면 나머지 면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이 녀석들을 한 번에 묶어서 봐볼게요. 자, 이제 다시 묶여있는 게 보이시죠? 색깔 한번 줘볼게요. 자, 이 녀석한테 빨간색 줄게요. 그리고 이 녀석한테 컬러 노드 자, 청록색 줄게요. 그리고 뚜껑에는 파란색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상자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때 그리드의 모든 포인트에 붙여준다면 어떤 배열로 결과가 나올까요? 자,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자, 한번 붙여볼게요. 카피 투 포인트 결과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이 녀석 봐볼게요.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었죠.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뒤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모르면요, 자, 원본이 있었던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회전이 된 거예요. 자,
자, 빨간색, 녹색, 자, 그 반대면 이쪽에 파란색 면이 있겠죠. 자,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면 똑같은 실험입니다. 러버 토이를 한번 여기 붙여볼게요. 자, 러버 토이는 이렇게 잘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데, 자, 연결을 해준다면 결과 볼게요. 자, 90도 회전해서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잘못된다는 얘기를 밑에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은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점에 대한 특성들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 애들을 달아주시고, 자, 다 포인트로 바꿔주신다면, 자, 포인트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는 러버 토이가 잘 붙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향으로 러버 토이가 붙을 거예요. 자, 보이시죠? 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어준, 자, 빨간색, 녹색, 파란색 상자를 이 결과에 넣어줄 때 점으로 변환을 해준다면,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원했던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녀석이 점에 붙은 겁니다. 자, 이 부분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셋 펑션에 보시면 미니멈 값과 b 값으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는데, 보시면 이와 같이 내용을 바꿔주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x는 그대로 내려오고 g가 y로, 그리고 y 값이 g로. 자, 저는 이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만 애드로 포인트로 다 바꿔준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밑에 가서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셨는데, 자, 저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min, d, max 이와 같이 써도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드로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드 자체에서 어치빌 랭글 와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리드에 애드를 붙여서 어치빌 랭글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드에 어치빌 랭글까지 하신 다음에 여기에 애드 달아서 점으로 다 변환한 후에 넣어준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실험이 좀 시간이 걸렸죠. 이제 이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 녀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지오메트리 러버 토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지워주시고요. 어치빌 랭글 밑에 애드 달아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문제가 없죠. 자, 어치빌 랭글에 이식 한번 써볼게요. 자, 식 써볼 건데요. 우리가 이용할 변수들부터 먼저 만들어줄게요. min, max, d, t. 자, min 값은 채널 플롯 min입니다. 그럼 파라미터로 볼 수 있겠죠. max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 플롯 max. 자, 그리고 t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건데 어치빗 타임에 의해서 정의가 될 거예요. 여기에 꾸며주기 위해서 채널 플롯 스피드 값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움직이는 속도가 변하겠죠. d는 랭스 펑션 어치빗 p. 자, 그리고 d는 앞으로 곱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뭐에 곱해질 거냐면 프리퀀시에 의해서 곱해질 겁니다. 자, 프리퀀시. 그리고 앞에서 만들어준 t와 여기까지의 d가 더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d는 더해질 겁니다. t에. 자, 이제 여기서 구한 d를, 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d는 sin d. 근데 여기서 얻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결과를, 자, b 펑션으로 값의 변화를 줄 거예요. 자, d 넣고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걸 알고 있죠. 자, 파라미터로 만들어줄 min 값을 써줄 거고요. 그리고 max 값을 써줄 겁니다. 자, 여기서 얻게 될 d 값을 우선은 우리가 써봤던 p 스케일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선은 min 값과 max 값을 p 펑션에 마이너스 1과 1로 동일하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시간에 따른 값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스피드 값을 1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퀀시에 관해서도, 자, 곱해준 게 없는 것처럼 1 써줄게요. 자, 플레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뒤집혀 있는 내용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돼서 그래요. 미니멈 값을 0.2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미 다뤘던 내용이에요. P스케일에 넣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스케일로 바꿔주고 셋 펑션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자, 이 부분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치빗 스케일은 셋 펑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min 값 미니멈, 그리고 d 미니멈.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d 값이 크다면 박스의 y축 방향으로 높이가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민 값은 우리가 정해준 0.2의 값으로 동일하게 xg 방향으로 꾸며질 거예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각각의 상자가 x축, g축 방향으로는 민 값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어요. 민 값을 한번 키워볼까요? 자, 폭이 넓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와중에 높이에 대한 정보는 d에 의해서만 조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맥스 값을 올려준다면 높이 값에 변화가 생기겠죠. 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떤가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방향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녹색, 빨간색, 파란색을 입혀줬기 때문에 자, 방향에 따라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말해주는 것처럼 제가 애드로 해결해줬잖아요.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에요. 누워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것도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지만 원했던, 의도했던 결과가 아니죠. 누워있기 때문에 잘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안 어렵죠? 이제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문장도 간단하게 해석을 해봐야겠죠. 시간 오래 끌지 않을게요. 보시면 자, 어떤 변수를 만들어줄지 파라미터로 뽑아줄 거고 시간에 대한 정보인데 자, 우리가 파라미터로 곱해줄 거예요. d 거리 정보인데 곱해줄 거예요. 프리퀀시로. 자, d와 t가 더해짐으로써 d가 될 거고 여기 있는 d 값을 사인 펑션에 넣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으로 만들어줄 건데 자,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고 있는데 클램핑해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준 민값과 맥스값의 파라미터 값을 불러와서 d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조요 맥스와 제가 다릅니다. 저는 애드로 해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민, d, 맥스 이와 같이 써줄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에 의해서 x축 방향의 박스 사이즈가 나올 거고요. d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이 될 거고 맥스에 의해서 g축 방향의 확대가 정해질 거예요. 자, 이때 만들어진 박스에 이 추가적인 내용이 달리게 됩니다. 자, 어치뷰트 p.y는 자, 어치뷰트 p.y는 어치뷰트 p.y 더하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이 박스가 있었는데 자, 곱해진 겁니다. y축 방향으로 2배가 곱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겠죠. 이때 자, 이게 d라고 했을 때 2로 나누면 1이 되죠. 1만큼 위로 올려서 자, 모든 사각형을 y축 선상 위에 두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구해줬던 d 값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할 거예요. 자, 민 맥스로 우리가 d 값을 만들어 놨는데 자, p 펑션에 민 맥스를 써준다면 자, d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어떤 변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박스의 스케일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표현을 다 해줬고요. 이제 d를 다시 활용해서 이곳에 쓸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낯설 수 있는 내용은 여기서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식 한번 갱신해서 써볼게요. 이 밑에 내용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식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사실 이 식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자, 높이 값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민 값과 맥스 값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민 값과 맥스 값이 스케일에 들어간다면 자, 이 박스의 x축 방향으로 그리고 g축 방향으로의 길이 값이 조절이 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d 값의 최소와 최대라는 것이 사각형의 x와 g의 값으로 들어가는 건 와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수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사각형의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민 맥스 값과 관계없이요. 자, 플롯 x라는 녀석과 g라는 녀석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변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x는 채널 플롯 x고요. g는 채널 플롯 g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들어갈 값을 x를 써줄 거고요. 이곳에 g를 써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파라미터 만들어지고 x와 g 값을 바꿔주시면 자, 상자의 사이즈를 우리가 커스텀하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민과 맥스가 쓰였기 때문에 이곳에 민, 맥스를 넣어주시면 자 원하는 느낌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진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해보세요. 그냥 민, 맥스 넣어놓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보시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민, 맥스는 D의 값을 구하는 데만 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내용 한번 해볼게요. 뭘 해줄 거냐면 attribute p.y는 앞으로 더해질 거예요. attribute p.y 더하기 d 나누기 2.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프론트 부포트로 본다면 자, 이와 같이 y축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모양이 잡혀있죠. 자, 이걸 해준다면 자, 0을 기준으로 균일하게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프론트 뷰부터에서 보시면 자, 이 높이 값들이 살짝씩 완벽하게 맞지 않고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박스가 유니폼 스케일이 1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 녀석을 1로 맞춰주시면 자, 딱 붙어있는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x와 y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0.6 0.6 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 밑에가 딱 붙은 느낌이 드시죠. 이제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박스에 대해서 x, y, g에 대해 스케일 값으로서 크기를 변형을 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식에 의해서 높이 값이 변하면서 사인에 대한 이러한 효과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색깔에 대해서 효과를 주기 위해 d 값을 다시 한번 변형을 줄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d 값은 이미 민, 맥스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민, 맥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fill 펑션 d에 대해 변형을 줄 건데 민, 맥스로 클램핑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부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채널 램프에 색깔을 다루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 결과는 벡터의 정보로서 들어가도록 타입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쓰지 않고 한번 d 값을 cd 값에 넣어볼게요. 자, attribute cd는 d입니다. 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키가 낮은 애들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키가 큰 애들은 이와 같이 밝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자, 이 부분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채널 램프의 컬러에 대한 이용은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잠깐만 다른 예시로 이 부분을 보고 올게요. 자, 지오메트리 나와주시고요. 새로운 지오메트리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금방입니다. 걱정 마세요. add로 선을 만들어줄게요. 자, 0,0,0 그리고 add 1,0,0 머지로 묶어줄게요. 그리고 add로 선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리샘플로 간격을 나눠주겠습니다. 자, 100개의 간격으로 나눠줄게요. 자, 이때 attribute 랭을 달아줄 건데요. 우리가 가진 x 값을 d라는 값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float attribute d는 attribute p.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값과 d 값이 동일해졌죠. 자, 이제 float attribute k라는 녀석을 만들어줄 건데 채널 램프를 활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우선은 램프의 이름을 저장해줘야겠죠. 자, twa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attribute d 써준다면 여기서 만들어준 attribute d가 채널 램프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할 거예요. 자, 파라미터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k라는 값이 d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이곳에 있는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걸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attribute p.y는 attribute k라고 해볼게요. 자, 너무 많이 해서 이 부분 지겨운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런데 채널 램프에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녀석이 존재해요. 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이곳에 보시면 edit parameter 인터페이스에서 램프를 클릭해 주시고 램프 타입을 플롯이 아니라 컬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apply, accept. 자, 보시면 이곳이 아까처럼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만 포인트를 만들어 둘게요. 이 녀석과
이 녀석.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겠습니다. 지금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K의 정보가 0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벡터의 정보여야겠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선택해준다면 자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1, 0,0이어야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타입캐스팅으로 벡터를 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치브 K도 플롯 어치브 K가 아니라 벡터 어치브 K가 되면 되겠죠.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1, 0,0이고 자 이와 같이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0부터 1까지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가운데 녹색의 정보를 넣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어치뷰 K를 CD 값에 넣어볼게요. 어치뷰 CD는 어치뷰 K. 결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만들어준 램프의 색깔에 따라 선의 색깔이 표현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내용을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작업하던 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0부터 1까지의 값인 D를 채널 램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만약에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식을 벡터로 타입캐스팅 할 걸 알고 있지만 그냥 이 내용만 한번 써볼게요. 채널 램프 자 색깔에 대한 램프니까 컬러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D 라고 써준다면 자 이와 같이 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채널 램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자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이 부분을 컬러로 바꿔주면 이와 같이 색깔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값은 벡터여야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벡터 이런 식으로 타입캐스팅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이 부분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자 그리고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이 내용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딜리트 파라미터 어플라이 억셉트 지금은 채널 램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트리뷰트 CD는 자 채널 램프 자 컬러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고요. 이건 단지 이름이고 D에 대해서 채널 램프 펑션을 활용할 거예요. 그런데 입력함과 동시에 먼저 벡터라고 타입캐스팅을 해주고 버튼을 누른다면 자 바로 색깔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굳이 여기에서 램프 타입을 플롯이다 컬러다 선택해줄 필요 없이 채널 램프를 만듦과 동시에 벡터라고 선언을 해준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려운 거 아닌데 팁입니다. 이제 한번 색깔 바꿔볼게요. 자 만약에 이와 같이 색깔을 꾸며준다면 자 낮을 때는 핑크색으로 보이고 높을 때는 하얀색으로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뭐 노란색으로 바꿔준다면 자 높을 때는 노란색 낮을 때는 핑크색으로서 묘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이제 조이오맥스에서 이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자 저는 사실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웠냐면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올바르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삐뚤빼뚤하게 회전되어 있는 효과가 드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디폴트한 방식으로 꾸며주는 방식이 될 거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애들을 지운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애들을 붙인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점의 속성 때문에 얘네들이 꼬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애드 바이패스 해볼게요. 자 누워있죠.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한다면 자 이처럼 누운 상태로 좀 독특한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 효과는 우리가 의도를 해서 만든 효과가 아니라 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오네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알려드린 거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우선 카피 투 포인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았어요. 정보를 가져와서 카피를 할 건지 멀티플라잉을 할 건지 더할지 뺄지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모든 정보를 불러올 때 별표 표시를 하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이 꺽쇠를 해줘서 정보를 차단해주는 거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어떤 정보들은 물체의 크기나 회전,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복사하는 물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자, P 스케일에 대한 내용과 스케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답니다. 자, 이런 방식에 대해 카피트 포인트에서 이용을 할지 이용하지 않을지 정해줄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 Transform using Target Point Orientations,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 주신다면, 자, 이곳에 써있는 내용들은 단지 어트리뷰트로만 들어오고 물체의 변형은 주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코드를 직접 입력해보는 과정. 자, 이 내용은 솔직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는 내용의 응용의 선이었답니다. 자,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효과를 내는 것에 욕심이 나신다면 제가 한번 예시를 말로 드려볼게요. 자, 니어 포인트를 활용해서 여러 구간에서 발생하는 물결 효과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물결 효과에서 얻게 될 높이 값을 카피트 포인트로 꾸며보세요. 지금처럼요. 굉장히 모션 그래픽적인 결과도 얻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짧지 않은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완강입니다. 사실 이건 저의 독백이에요. 내용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강의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도 있고, 그만큼 촬영도 오래 걸려서 하루에 한 강씩 업로드하는 것에 사실 장담드리기가 어려워진 것 같답니다. 심지어 17일차는 A와 B로 구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상당히 길이도 길고요. 그럼에도 최대한 양질의 것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16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